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그쵸. 이제 오늘 첫 진도 나갈 거예요. 이야기 했죠? 어차피 이제 그 구정이 껴가지고, 7주밖에 안 나오니까 오늘부터 첫 진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연휴라 또 뭐 결석하신 분들이 있는데, 결석하신 분들은 뭐 동강으로 또는 인강으로 보충을 하셔야 될 거고. 자, 오늘 첫 진도 나갈게요. 그렇게 아시고 쭉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번 들었다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선배들 보면 한 4번, 3번, 1년 내에 들어도 점수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번 들었다 해서 또 다 아는데 그런 생각 가지 말고 아는 것은 다져가고 모르는 것은 습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쫓아오셔야 돼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5페이지 법의 재정 목적 들어갑니다. 3, 4페이지 총칙은 서론 이건 볼 필요 없고 5페이지 법의 재정 목적. 자, 5페이지 폈습니까? 네. 5페이지 법의 재정 목적 나와 있어요? 예. 자, 법의 재정 목적은 여기서 어느 법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자, 우리가 배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란 말을 써요. 자, 이 법의 재정 목적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2줄 나와 있죠?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문성 제고. 이게 몇 번째? 첫 번째. 자, 2번째가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한다? 건전하게 육성. 건전하게 뭐합니까? 육성한다. 이것이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 알아둘 것이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자, 이 3가지. 자, 그래서 어려운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 나와도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반은 또 틀려나가요. 그래서 재정 목적 과거에는 시험 자주 나왔어요. 요즘은 이제 좀 뜸하긴 해요. 근데 과거에는 시험 자주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문성 제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이 3가지를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부동산 무슨 업이라고 그랬어요? 중개업. 그럼 부동산업입니까? 부동산 중개업입니까? 그러면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한다. 이건 맞아 틀려? 틀려요. 부동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 이것만 좀 주의해 주면 돼요. 자, 이것만 주의를 해주면 됩니다. 끝. 자, 재정 목적은 이렇게 3가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D페이지 넘어가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용어 정의가 나와 있어요. 용어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본이 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들이 용어입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온 용어가 뭐가 있어요? 중개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뭐가 있어요? 중개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뭐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4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5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이렇게 총 몇 가지? 6가지. 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면 일반 중개부터 들어갑니다. 자, 중개 개념이 뭐라 그랬습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법 조문을 그대로 숙지하세요. 영어는 법 조문 그대로 숙지해야 돼요. 자,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자, 그 다음에 거래 뭐라 그랬어요? 당사자 간의 그랬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뭘 중개합니까? 매매하고 또 교환하고 임대차.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 밖에 권리. 그 밖에 권리입니다. 권리의 무슨 행위? 득실 변경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해석 들어갈 건데,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어요? 법에서 정한 중개 토지, 또 건축물, 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임목하고 또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럼 이 속에 자동차 선박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어요. 이렇게 자동차를 중개한다. 이건 중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안 들어있고, 칠판 보세요. 그럼 선박, 자, 항공기, 중기. 이건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중개할 수 있는 물건, 토지, 건축물, 그죠?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정재단. 자, 이 정도는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죠? 네, 한 바퀴 돌면 당연히 알게 돼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 당사자란 건 누구를 말합니까? 그래서 매매 같으면 매도인하고 매수인, 임대차 같으면 임대인하고 임차,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이다 가정했을 때 갑하고 을, 매매는 사고 파는 거, 그러면 매도인하고 누구? 매수인이 거래 당사자. 교환은 교환 당사자 쌍방을 말해요. 그리고 임대차는 임대인하고 먼저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권리에서 전세권도 들어있거든요. 그럼 전세를 내준 사람 뭐라고 표현해요? 전세권 설정자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 들어간 사람을 전세권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거래 당사자예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거래 당사자나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걸 알선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란 개념은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뭐냐면 그 밖의 권리입니다. 그 밖의 권리.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 대충 다 아시니까 그 밖의 권리도 중개할 수 있다. 그럼 그 밖의 권리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그 밖의 권리가 뭐가 있겠어요? 자, 소유권도 중개할 수 있어요. 소유권하고 또 지상권하고 또 지역권하고 또 전세권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럼 지상지역 전세권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 그래? 영위물권. 자, 영위물권 종류들입니다. 이걸 영위물권. 영위물권이란 말을 쓰고 있고, 자, 저당권이 뭐가 있습니까? 담보물권. 담보물권이죠? 이것도 중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은 설정만 중개해요? 설정 이전 다 중개해요? 영위물권 셋 다. 설정 이전 다 합니다. 여기 득이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설정. 자, 실이란 말이 소멸. 변경이란 말이 변경, 이전. 그러니까 소멸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이 두 가지는 설정도 중개할 수 있고, 뭣도 가능하다? 이전도 중개할 수 있다는 거지. 저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정 이전 다 중개 가능해요. 개념 잡았어요? 예.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상권을 설정하느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상권이라는 거, 뭘 지상권이라고 했어요?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래서 한 바퀴 놓으니까 훨씬 편하죠. 그죠? 가구 토지에 의리, 땅을 빌리는 방법이 임대할 수도 있고,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이 장기적으로 빌렸으려면.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 A에게, 자, 여기다가 집 짓고 살고 싶은데 이 토지 중개 좀 해달라. 지상권 설정 중개해달라. 그러면 개공이 을하고 병 사이에 끼어갖고 지상권 설정 행위를 중개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게 설정이에요. 그죠? 그럼 설정 계약서 쓰고 보수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미 지상권을 설정해서 이걸 누가 욕심을 내요? 병이 욕심을 내요. 그래서 병이 이 토지에 집 짓고 살고 싶으니까, 자, 개공 쫓아가갖고 중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개업공인 중개사가 을하고 병 사이에 지상권 뭐 중개할 수 있어요? 이전. 을하고 병 사이에 지상권 뭘 중개한다? 이전. 이거 이전이야. 그러면 이전 계약은 갑하고 해야 돼요? 을하고 해야 돼요? 이전.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을하고 병하고 계약해야 돼요? 을하고 병하고 계약한 거야. 설정은 갑하고 을하고. 됐어요? 이미 이 사람이 지상권 설정해 놓은 상태잖아요. 이게 병이 을하고 계약을 해서 이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설정 이전, 그래서 다 중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 지역권 설정, 지역권 이전. 전세권 설정, 전세권 이전. 이렇게 다 중개할 수 있어요. 저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도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자, 그 밖의 권리. 개념 잡았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이제 담보물권 중에서 뭘 공부를 해야 돼요? 유치권하고 질권. 그럼 유치권은 중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유치권. 유치권은 나눠서 공부해야 돼요? 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요, 동산, 부동산 다 인정되는 권리. 다 인정돼요. 그럼 개업공인 중개사가 취급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동산은 유치권은 중개할 수가 없어요. 이건 중개가 가능해요. 그럼 유치권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꽉 잡고 있는 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이제 부동산 유치권 외에는 도급계약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이 사람이 을에게 건물 한 채 지어달라 맡겨요. 그럼 맡기는 사람 뭐라고 표현을 해요? 도급인. 맡은 사람을 수급인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자, 갑이 을에게 건물 한 채 지어달라 이렇게 맡겼어요. 그럼 건물 지어주면 보수 얼마 주기로 했어요? 1억을 주기로 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개업공인 중개사가 갑하고 을 사이에 끼어가지고 유치권 이전을 중개할 수 있느냐? 설정은 중개할 수 있느냐? 설정은 중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유치권이거든요. 건물 하나 맡겨갖고 1억 줄 테니까 지어달라. 그죠? 설정은 안 되는데 일단 이거 유치권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 안 주고 건물 돌려주는데 건물 안 줘버리면 아니 돈을 안 주면 담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예요?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설정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 유치권 설정은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랬어요. 약정담보물권이에요. 법정담보예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법률의 규정이란 뜻이잖아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담보가 설정된다. 그래서 개공이 둘 사이에 끼어들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거 건물 지어달라고 맡길 때 자, 돈 안 주면 이거 유치권 설정하자 한마디 말 안 들어도 당연히 이 물건을 잡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게 유치권 설정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개공이 둘이 중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판례에서 유치권 무엇은 된다고 했어요? 이전은 중개할 수 있다고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치권 설정은 안 되고 무엇은? 이전. 설정은 안 되고 어떤 것만? 이전. 그러면 출제자가 유치권은 중개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 해석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해석해야 돼요? 예? 아니 유치권은 설정은 안 되고 이전만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출제자가 유치권이 그냥 중개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 답을 해줘야 돼요? 안 된다고? 된다고 해야 돼. 무엇은 되기 때문에?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전이 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거예요. 그럼 질권은 뭘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전담보 생각하면 돼요. 물건 맡기고 돈 빌려 쓰는 거. 근데 이 질권하고 저당은 법정 담보가 아니라 약정이거든요. 그럼 둘이 합의해서 인정되니까 질권을 중개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안 돼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개공이 취급하는 것은 동산이라 그랬어요? 부동산? 부동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합의해서. 그러니까 돈 빌려줄 사람은 소개해 줄 수도 있는데, 그죠? 개공이 중개할 수 없는 이유는 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반지 맡기고 전당포에서 돈 빌려 쓰는 거. 시계 맡기고 돈 빌려 쓰는 거. 이거 질권이거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죠? 이건 안 돼. 근데 저당은 부동산에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설정 이전 다 가능하다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것을 그 밖의 권리들입니다. 그럼 그 밖의 권리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소유권은 중개 대상이 돼, 안 돼? 지상, 지역, 전세권은? 돼. 이건 설정 이전 다 되고. 저당도 설정 이전 다 되고. 질권은 돼, 안 돼? 안 돼. 유치권은 뭔만? 이전만. 근데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것이다. 그러죠. 이걸 알선한 거에 중개다 이거고. 그러면 하나 더. 권리 중에서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권리 중에서 여기서 지상권은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 있죠? 이건 약정 다 합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법정 지상권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법정 지상권은 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설정되는 걸 말하죠. 그죠? 그럼 법정 지상권은 중개 대상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지, 안 배웠지? 오, 좋아. 공부를 많이 했어. 그것까지 다 알고 계셔. 배운 거 안 배운 거까지. 좋았어. 법정이란 말은 유치권하고 똑같은 원리잖아요.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설정은 돼, 안 돼? 안 돼. 끼어들 수가 없어. 근데 이 점만 돼요. 그럼 법정지상권이 중개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법률을 규정해서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법정지상권. 이것도 어떤 것만? 이 점만. 어떤 것만? 이 점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바퀴 법정지상권을 민법에서 배우지. 법정지상권 내용들은 민법에서 배워. 이거 판례에서 다 나오거든요. 판례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에서도 한두 개 나오고, 그래서 이제 법정지상권은 이제 한 바퀴 더 돌면 다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우리 과목에서는 설정은 안 되고 어떤 것만? 이 점. 그래서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설정 안 돼. 유치권도 법정담보잖아요. 설정 안 돼요. 이 점만. 자, 법정저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환매권 들어보셨어요? 환매권? 환매권이란 게 뭐예요? 남의 토지를, 남의 부동산을 이제 원래 자기 거였는데 이렇게 팔았잖아요.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거든요. 다시 되찾아올 권리인데 설정은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자, 이 설정은 안 된다고 해석을 해도요. 근데 이 점만 이것도 됩니다. 어떤 것만? 이제 설정 행사는 안 된다고 해석을 해요. 이런 거. 이제 행사라고 할게요. 환매권 행사. 이 점. 그러면 환매권도 어떤 것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 점만. 어떤 것만 가능하다? 이 점만.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돼요. 자, 이걸 알선한 게 중개다. 뭐 하는 거? 알선. 알선한 게 중개다. 이 말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략적으로 몇 가지 공부해 봤죠? 예, 그러면 중개가 뭐냐? 법정 중개 대상물을 알선하는 거. 이게 중개인데, 가볍게. 자, 여기까지 한 내용, 밑줄 한번 그어 드릴게요. 자,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정의.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중개를 하면 3조 규정에 한 중개 대상물, 즉,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가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걸 말한다. 자, 밑줄 보시고. 자, 법정 중개 대상물은 두 번째 줄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밑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가로 안에 뭘 했어요? 매도인, 임대인. 그리고 취득하는 자, 매수인하고 임차인. 이걸 말하고. 자, 니은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권리의 득실 변경이란 첫째 줄 후단. 발생, 변경, 소멸. 밑줄 그으세요. 발생, 변경, 소멸. 발생, 변경, 소멸. 발생이 설정. 그죠? 소멸은 똑같고, 변경이 이전.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이해는 매매교환 임대차 밑줄 그으시고, 그 밖에 지상지역 전세권 저당권은 설정 이전 둘 다 가능하죠? 설정 이전 둘 다 동그라미. 설정 이전. 유치권 법정지상권 뭔만? 이전만. 어떤 것만? 이전만. 이제 그 밑에다가 환매권 적으면 돼요. 환매권도 어떤 것만? 이전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설정은 안 된다는 거.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설정은 안 되고 어떤 것만? 이전만. 자, 밑줄 그으시고. 자, 알선. 알선이란 말은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밑줄 그으세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언하는 행위. 여기까지 밑줄 그으세요. 이걸 지시중개란 말을 써요. 지시중개. 그리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3자적 입장에서 거래가 체결될 주소나 일체 행위. 이걸 참여중개란 말을 써요. 자, 지시중개하고 참여중개. 참여.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요. 지시중개가 뭐고 참여중개가 뭐겠어요? 당첨. 이 앞쪽에 결석했으니까 당첨. 지시중개는 뭐고 참여중개는 뭐야? 아, 좋아. 거기 개념 나왔잖아요. 정보를 제공하나 조언하는 게 지시중개라니까. 그렇죠. 자료 전시하고 정보 제공, 조언. 그 지시중개라고 내가 적으라 그랬죠. 그게 지시중개요. 그러죠? 그럼 지시중개, 참여중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 중개를, 종류를 뒤에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이 지시중개하고 참여중개라고 있어요.
지시중개는 뭐냐면 이걸 지시중개로 자료를 전시하거나 자료를 뭐하거나 전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거예요. 이건 개공할 일 끝나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료 전시하면 개공할 일 끝난다고. 자, 그러면 참여중개는 뭐까지 체결되고 거래계약까지 체결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무슨 중개? 참여중개란 말을 쓰고 있어요. 개념 잡았어요? 자, 자료를 전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돈 받는 걸 무슨 중개? 지시중개. 그렇죠? 참여중개는 알선까지 다 하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개공에게 자, 이 매물 일정 장소에 좀 전시를 해달라. 이 자료 전시 좀 해달라. 뭐 소재지는 어떻고 면적은 어떻고 가격은 어떻고 이런 것을 뭐 A4 용지에 할지 B4 용지에다가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해달라. 그러면 개공은 뭐 해주고 전시해주고 보수를 받아. 그러면 계약 체결까지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을이 찾아와서 이 매물 내가 계약할 테니까 이 매물에 대한 정보만 좀 가르쳐달라. 그러면 개공이 뭐만 가르쳐주고 정보만 가르쳐주고 보수를 받아. 그러면 이것도 계약까지 관여했어? 안 했어? 이게 지시중개야. 지시중개. 그렇죠? 그러면 참여중개라는 것은 이게 뭐요? 뭐까지 체결해가지고? 거래계약까지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 참여중개예요. 자, 개공이 찾아오면은 상대방 찾아가지고 뭐까지? 거래까지 성사시키고 보수를 받는 걸 무슨 중개? 참여중개. 그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무슨 중개? 참여중개. 그럼 여기서 알선 개념은 첫째 줄이 지시중개를 말하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자료를 전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하는 행위. 이걸 무슨 중개? 지시중개. 이것도 알선 개념에 들어가고 원래 알선 개념은 이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알선은 포괄해서 써요. 지시중개, 참여중개. 자, 거래 당사자의 개입의 3자 입장에서 거래 체결 주소나 일체 행위. 이걸 무슨 중개? 참여중개. 이걸 참여중개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중개가 무슨 중개? 참여중개. 이거 말해요. 근데 이제 지시중개도 할 수가 있어. 개설 등록하면 이 둘 다 이거 별도로 개설 등록 않고 별도로 우리가 개설 등록 하잖아요. 그럼 둘 다 이거 할 수 있다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다고. 근데 지시중개는 잘 모르잖아요. 왜? 안 하니까 돈이 돼야지. 아니 서비스로 자료 전시해주고 말지. 그 자료 전시해주고 5,000원 받고 그 돈도 안 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뭐 아주 이제 뭐 매물이 몇백억짜리 뭐 모를까 그런 것은 이제 받을 수 있겠지. 근데 뭐 인력 가지고는 자료 전시하고 돈 받으면 오히려 욕 먹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안 해서 그러지.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등록해 놓으면 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알선 개념은 지시중개 이걸 말합니다. 원래 알선. 근데 이제 요즘은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이에요. 그 알선이란 말. 개념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정 중개 대상물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법정 중개 대상물을 알선한 것이 뭐다? 중개다. 그 밖에 권리도 중개하는 것이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동차를 알선한 것은 중개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 소개도 아니고. 중개 아니에요.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 개발하면 좋냐 안 좋냐? 상담을 해줬어. 중개야 아니에요? 그건 왜 아니에요? 알선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맞는데 알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을 알선하는 게 중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 개념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자, DP 넘어가 보세요. 오늘은 이제 양가리 2번, 3번도 할 거예요. 예, 기초할 때 안 했잖아요. 중개의 성격. 중개의 성격하고 또 뭐가 나와요? 3요소가 나옵니다. 그럼 중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잘 봐보세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거 민법으로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완벽하게 돌진 않았지만, 그렇죠. 완벽하게 돌지 않았지만, 일단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 중개행위 성격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둘 간의 행위를 알선해 준 것이 뭐라 그래요? 중개. 그럼 이 중개행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민법에서 법률행위 배웠죠? 법률행위 개념이 뭡니까?
법률행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좋아. 하여튼 의사표시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좋아. 좋았어요. 당연히 모르지. 이합제 결석했죠? 이합제 오셨나?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합제 안 온 것 같아. 여기, 저기 다 났어. 자, 그러면 이 중개행위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법률행위 배우고 사실행위 배우잖아요. 그러면 중개행위는 어떤 성격을 가지냐? 이것은 사실행위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 요소는 법률 요건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중개행위는 둘이 이게 법률행위거든요. 계약. 계약은 의사표시가 들어있죠? 청약하고 승낙 두 개 의사표시 합치가 계약이잖아요. 이 법률 둘이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 하는 거에 법률행위란 말하고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거. 근데 중개행위는 둘이 법률행위 하도록 도와주고 연결해주는 행위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아니 중개는 둘이 연결해주는 행위잖아요. 계약이 아니니까 개공이 3자 입장에서 연결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행위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 사실행위. 그래서 사실행위요. 대립되는 개념이. 자, 그러면 이게 거래계약은 법률행위라고 해석해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해했나 확인 들어갈게요. 이 사람하고 개공하고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다 한 바퀴 도니까 다 알잖아요. 자, 다 알게 돼 있어 시간이 지나면. 자, 이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건 법률행위겠어요? 사실행위겠어요? 이것도 법률행위야. 왜? 계약이니까. 중개해주세요. 의사표시. 해주겠다. 의사표시. 합치. 계약이잖아요. 이것도 법률행위. 근데 자, 중개계약도 법률행위고 거래계약도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근데 중개행위는 둘이 법률행위 하도록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실행위라고 해요. 계약이 아니잖아요. 연결해 준 거지.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개공이 하는 행위는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 거, 이걸 사자라 그래요. 사자로서 행위입니까? 대리 행위입니까? 독자적 행위냐? 이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자, 사자란 말은 민법에서 배우면 심부름꾼, 시키는 대로 하느냐, 이 중개행위는 하는 것이 의뢰인 시키는 대로 하느냐, 이걸 사자. 이 사람 대리인을 하는 것이 대리. 개공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독자적. 이 셋 중에서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자, 대리, 독자. 셋 중에 하나가 답이 있어. 자, 독자적. 좋아. 벌써 봤어요? 네, 벌써 봤답니다. 자, 독자적 행위예요. 아주 솔직히 좋아요. 이 독자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중개행위는 개공이 자기 나름대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하는 걸 말하지, 이 사람 시키는다는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고 대리인으로 행위도 아니고 독자적 행위다. 무슨 행위다? 독자적 행위. 독자적 행위란 말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둘이 법률행위 하도록 사전에 도와주고 있어요. 이걸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다.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개행위 법적 성격 세 가지 알고 있어야 돼. 자, 이게 몇 줄 안 되지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밑줄 그어 볼게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무슨 행위? 사실행위. 자, 두 번째 줄 후단 밑줄 그어서 사실행위로서 법률행위 성향을 보조하는 보조적 준비행위다. 보조적 준비행위. 그러니까 사실행위 1번, 보조적 준비행위 몇 번? 2번. 그리고 그 독자적 행위가 3번.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자, 사실행위란 말, 독자적 행위란 말,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란 말. 자, 사실행위란 말, 독자적 행위란 말,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라.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중개의 3요소가 있어요. 중개의 3요소란 건 뭐냐? 이게 중개 대상물. 됐어요? 1요소. 이게 뭐야? 의뢰인. 이거 몇 요소? 2요소. 그러면 또 뭐가 있어야 돼? 개공이 있어야지. 이 중개 3요소요. 중개가 이루어지려면 일단 물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의뢰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개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게 중개 3요소요.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중개가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물건, 의뢰인, 개공. 그래서 첫째 줄에 적었어요. 중개 대상물, 의뢰인, 개공. 근데 가로 안에 중개 행위자. 왜 행위자를 말을 썼냐면 일반인도 중개는 할 수 있거든요. 중개. 일반인도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 번 하면 처벌받지만 한 번 하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 즉 거기 보면은 중개 행위자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의뢰인을 거래 당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개념 잡았어요? 개공 옆에다가 중개 행위자. 일반인도 가능하니까 중개 행위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개의 3요소 물건, 의뢰인, 개공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요즘은 이런 건 잘 안 나오는데 1회 공인중개사 중개의 3요소가 뭐냐? 이게 단독 문제였어요. 1회 공인중개사. 그때 한 5만 명 뽑았어요. 그렇죠? 1회 때 뭐 일주일 공부하고 학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관련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 돼? 1년에도 될까 말까 모르겠죠. 그래서 물건, 의뢰인, 개공. 중개 3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가 뭔지 대충 감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용어 들어갑니다. 뭐가 나와요? 공인중개사 용어가 들어갑니다. 자, 공인중개사란 게 뭐냐? 이게 하나씩 들어가는데 공인중개사란 것은 뭘 의미하냐? 첫째 줄만 밑줄 그으세요. 공인중개사. 어느 법에 따라서?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그럽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그죠? 이 공인중개사야. 그럼 여기서 둘 다 신경 써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도 신경 써야 돼. 그죠?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해갖고 놀고 있어도 뭐가 돼? 공인중개사. 그래서 여기서 한 글자로 더 들어가면 틀리다는 것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애국법에서 취득한 자 그러면 틀려. 자, 그래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종류는 볼 필요 없어요. 뒤에 나오니까. 자, D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뭐가 있어요? 중개업. 중개업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 세 가지. 자, 중개업이란 것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뭐에 의해서? 의뢰에 의해서. 자,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업으로 한다? 중개를 업으로 한다.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세 가지. 그러면 그대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의뢰인, 의뢰인. 그러면 여기서 의뢰가 있어야 돼요. 의뢰인은 의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의뢰인. 의뢰인을 말합니다. 그럼 이 의뢰인 범위에는 대부분 소유자가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대리인이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수임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임인. 이 앞전에 내가 설명했죠.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수임인은. 어디서 수임이란 용어가 나오냐고. 경매인가요? 아주 아니고. 야. 아, 민법에서 나오겠지, 그건 물론. 아니, 근데, 아니, 민법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데, 자. 하루 종일 거기, 수임이 어디서 나온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 해주잖아요. 위임 계약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위임 계약.
위임 들어보셨어요? 위임이 뭡니까요? 자, 칠판 봐보세요. 위임이란 말은 사무 처리를 위탁하라는 걸 말합니다. 사무 처리를 뭐 하는 거? 일을 맡기는 사람을 뭐라 그래? 맡은 사람을. 왜 여기서 나와요? 위임 계약에서. 위임도 계약이거든요. 위임도 뭐다? 계약. 여기서 나와.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거. 사무 처리를 뭐 하는 거? 위탁. 일을 맡기는 사람을 뭐라 그래? 위임인. 맡은 사람을 수임인. 그죠? 그러면 잘 봐봐요. 그러면 여기서 사무처리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사무처리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한데 어떻게 광범위하냐? 잘 봐봐요. 자, 이 건물이 한 채 있다 그러면 건물을 팔아달라고 물건을 팔아달라고 맡길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그리고 장부를 정리해달라고 맡길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거.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건물을 좀 수임에게 맡아서 팔아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의뢰를 해요? 개공에게 의뢰를 해요. 그러면 개공이 의뢰인 범위에 누구도 들어간다? 수임인. 그 말이에요. 수임인. 자, 그래서 이제 대리인은 대충 알 거고 소유자도 알 거고 이게 소유자가 의뢰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의뢰할 수도 있고 수임인이 의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수임이란 용어가 간혹가다 나와요. 나오니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정리됐어요? 네. 수임인.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 받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자, 보수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럼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한 것은 무슨 중개? 무료 중개. 그럼 무료 중개를 했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보수를 안 받았으니까. 근데 중개는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중개는 될 수가 있지. 보수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중개업은 아니지만은 무엇은 될 수 있다? 중개는 될 수도 있다. 중개라는 것은 보수 받으나 것도 관계없거든요. 근데 중개업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 보수를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이건 중개 개념에 들어간 거 봐요. 잘 봐봐요. 이 사람이 거래 다 끝내줘, 계약까지 다 끝내줬어요. 이걸 무슨 계약? 그래요. 그럼 보수 달라고 요구만 했어요. 끝내주고 요구 달라고 하겠죠? 이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갔어요? 거래까지 끝내놓고 보수 달라고 요구를 했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가? 들어갈 것 같아? 여기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여기는. 아직 안 봤으니까 아니다. 좋아. 여기는. 네, 바꾸라 그랬으니까 아직 중개가 아니다. 여기도 그렇다. 거기는 뭔데? 중개 들어가? 안 들어가? 다 안 들어간대? 안 들어간대.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보류 시켜놓고. 그럼 거래 끝내놓고 보수 주고받기로 합의를 딱 했어. 손가락까지 걸었어. 그럼 중개 개념 들어가 안 들어가? 업 개념 들어가 안 들어가? 중개 업 개념. 합의만 했어. 아직 안 봤으니까 안 돼? 아무도 안 된다. 여기는 안 됩니다. 약속이나 요구 해약권은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확정적으로 뭐 해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 돼. 합의까지 해도 안 되고 달라고 요구만 해도 안 된다. 확정적으로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칠판 봐보세요. 세 번째가 중개를 업으로 해야 돼. 중개업이다. 뭘 업으로 해야 돼?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 중개업이다.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중개란 것은 아까 법정 중개 대상을 알선한 거 중개를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업 개념 잡아드릴게요. 이쪽이 업이 되는 경우고 이쪽이 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업이 되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업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이라는 뜻이 누구예요? 누구나. 그렇죠? 특정이면 특정된 사람. 그러면 계속적이고 뭐 해야 돼? 반복적이어야 돼. 우연히 한 번 하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계속이냐 반복이냐 여러 번 했단 소리죠? 근데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판례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은 업으로 계속으로 본 거 봐봐요. 개공이 사무소 내고 한 번 영업하다 걸렸어. 한 번으로 봐야 돼? 계속으로 봐야 돼? 계속. 사무소 냈다는 건 계속으로 보는 거야. 우연히 한 번 그러면 이쪽이야. 그럼 이건 계속인 거 봐보세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 단지 상가 있죠, 상가. 상가를 개공이 통째로 매입을 했어. 그래갖고 한 칸씩 한 칸씩 팔아먹었어. 이건 문방구짜리, 약국짜리, 중개업소짜리 이렇게 한 거지. 꼭 업으로 봐야 돼? 계속으로 봐야 돼? 한 번으로 봐야 돼? 아니 아파트 지으면 상가 있잖아요. 그걸 통으로 사가지고 한 칸씩 한 칸씩 분양해 먹었다니까? 그럼 계속으로 봐야 돼? 한 번으로 봐야 돼? 그거 계속으로 볼 것 같아? 왜 대답 안 해? 빨리빨리. 아니 좋아. 계속. 어? 한 번? 이건 한 번 계속. 이거는 한 번? 계속. 한 번 하면 계속. 한 번 하면 계속. 최종 결론. 계속. 자,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은 뭘 공부하라는 거예요? 네, 판례가 나와 있어. 내가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판례에서 이걸 계속으로 보고 있어요.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살 때는 통째로 사가지고 팔 때는 하나씩 팔아먹은 건데. 그잖아요. 이건 계속으로 보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영리 목적성이 있어야 돼. 무슨 목적성? 그럼 비영리 목적이면 업이다, 아니다? 그러면 여기도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세 가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거,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영리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도 세 가지 충족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더 알아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개설 등록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뢰가 들어와서 보수받고 계속 했어. 그럼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아니, 들어가. 하여튼, 들어가. 안 들어가고. 이거 또 모른다 하겠지? 여기는. 들어갑니다. 들어가. 이게 등록을 했건 안 했건. 내가 이야기했었는데, 등록 의무는 불문한다 그랬어요. 등록을 했건, 안 했건, 몇 가지만 충족하면? 세 가지만 충족하면 중개업이에요. 그러면 등록을 하고 하면 적법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등록 중개업. 만약에 중개업이 아니면 그 무등록업자로 처벌받지를 않아요. 무등록업자가 돼버리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잖아요. 처벌받지도 않아. 그래서 등록 의무를 불문한다는 거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 자, 중개업 개념 끝났어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일단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자, 중개업에서 첫째 줄.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법 조문이고, 이걸 해설해 놓은 거예요. 양갈 1번. 다른 사람은 의뢰 있습니까? 네. 첫째 줄 중간부터 맺어 보세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맺어 보세요. 다른 사람이란 의뢰인을 의미한다.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대리인, 수임인. 자, 수임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아까 용어를 이야기한 거예요. 위임 계약에서 나옵니다. 맡기는 사람을 위임에, 맡은 사람을 수임에. 자, 의뢰인 범위는 대리인, 수임인, 소유자 다 들어갑니다. 자, 양가로 2번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보세요.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무료 중개인은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줄 보세요.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약속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 보수를 요구 동그라미.
약속하거나 요구하면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자, 오른쪽 양가로 3번. 뭘 업으로 해야 돼? 중개를 업. 자, 기억 세 줄 몇 적었어요?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에 해당해야 한다.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의 거래를 소개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므로 그렇게 나와 있죠. 권리금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동차 동그라미. 이것은 알선에도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권리금도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야 돼. 권리금은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 몇 적으세요? 중개업은 용어상 등록을 요건을 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죠. 무등록업자 중개행위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등록을 요건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개설 등록을 했건 안 했건 몇 가지만 충족하면 세 가지. 세 가지만 충족하면 중개업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어부 개념이 나왔어요. 첫째 줄 후단 밑줄. 업이란 것은 계속 반복적 밑줄. 불특정 다수인 상대 밑줄. 영리 목적성 밑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다는 말, 영리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 그렇죠? 네. 예. 자, TP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개 공부했고, 중개업 공부를 했고, 공인중개사까지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 개업공인중개사. 자,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라 그래? 개공. 자, 소속공인중개사를 줄여서 소공.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들어가 봅니다. 개공. 자, 개공이란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어느 법에 의해서?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개공이꼬로 등록이에요. 개공이꼬로 뭐다? 개공이꼬로 뭐다? 등록. 그러면 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칠판 보세요. 자, 다 설명하고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다. 그렇죠? 그 등록은 어디서 가서 한다 그랬어요?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장소 구청장. 그러면 여기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또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 이걸 줄여서 중개인.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중개인도 개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 개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회사를 설립하든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이게 요건이죠. 또 나머지 요건 또 있잖아요. 나머지 요건 갖춰서 두 번째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북구에다 사무소 낸다면 서북구청장 개설 등록하면 법인 개공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이 법인 개공이에요. 그러면 법인 개공도 역시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어느 법에서 등록한 거예요? 공인중개사, 우리 중개사법에서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법인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만 만들어서 중개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법인 개공 중에는 또 특수법인이라고 있죠? 특수법인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입니까? 다른 법률에서? 다른 법에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이 특수법이에요.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은 무슨 법인? 그러면 특수법인 종류가 뭐가 있느냐? 뭐가 있겠어요? 자, 지역농협협동조합 줄여서 지역농협. 또 지역산림조합이 있습니까? 지역산림조합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산업단지 관리기관도 있고 산업단지 무슨 기관? 관리기관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있습니다. 자,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법인이 중개하려면 개설 등록을 하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특수법인도 개설 등록해야 됩니까?
이건 등록하는 것도 있고, 그럼 이건 등록을 하지 않고도 영업을 해요.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자산관리공사는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자격증 취득해야 돼, 안 해야 돼? 자격증을 가지고 그 말은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여기도 결국 등록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중개인은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이죠. 공식적으로 등록은 안 하지만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서 개공으로 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등록은 안 했지만. 그렇죠? 예,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개공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러면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4번에서 12페이지 4번에서 첫째 줄.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첫째 줄. 개공이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자, 개설 등록 동그라미. 자, 개공에서 가장 핵심은 개설 등록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다.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법인 개공 나와 있습니까? 이걸 달리편에서 중개법인. 같은 말이에요. 법인 개공을 달리편에서 뭐라 그래요? 중개법인. 중개법인하고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같은 개념이다. 자, 중개법이란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 요건 동그라미, 등록 요건을 갖추어 개설 등록 동그라미, 등록 요건을 갖춰서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특수법인 나와 있습니까? 첫째 줄은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이 특수법이라 그래요.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을 달리편에서 뭐라 그래? 특수법인. 종류 밑줄 해야 돼요. 지역농협협동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산림조합, 중앙회,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것만 등록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한다는 거.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양가로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있습니까? 첫째 줄. 공인중개사로서 동그라미 개설 등록 동그라미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 몇 줄 그었죠? 자격증 가지고 관청에다가 중개하겠다고 등록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목 뭐라고 나왔습니까?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가로 열고 뭐라 그랬어요? 중개인. 중개인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것은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만 몇 줄 보세요. 부칙 6조 1항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자로 보는 자 중에서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을 뭐한 자? 제한 자. 제한 자. 나머지는 가볍게 읽어보세요.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개공 종류의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뭐가 있어요? 중개보조원 들어갑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소속공인중개사를 줄여서 소공이란 말 써요. 소공,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자,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자, 주관식이야. 2차 주관식인지 몰라요? 개공 밑에 취업해 가서. 네, 그걸 문장으로 풀어 다 알고는 있는데 문장을 좀 매끄럽게. 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러니까 중개 업무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보조도 할 수 있어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중개 업무란 것은 직접 매수인에게 확인 설명 가능하죠?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어요? 네, 매매계약서 이런 거 쓸 수가 있어요. 보조도 하고 계약서고. 근데 보조원은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그러면 중개 업무 해요 못 해요? 단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단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럼 여기는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 없이 취업한 사람. 중개 업무를 하고 못하고. 보조는 둘 다 할 수 있죠? 네. 근데 소공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종류.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 있잖아요. 고용인인 소속공인. 이건 직원으로 취업한 거. 보통 우리가 말한 거 이걸 말해요. 그럼 법인은 뭐요? 임원, 사원인 소속공인중개사였어. 그럼 이분들은 뭐요? 임원은 이사 감사를 말하고 사원은 임원증. 그 중에 자격증 있는 임원 사원은 소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원이 10명이다 가정하면 다 자격증 없어도 되죠? 네. 대표자 빼고 몇 분의 1? 3분의 1. 그래. 그럼 이제 4명이 자격증이 있으면 되고 6명이 자격증 없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건도 소공이다 이 말이에요. 자격증 있는 사람 다 소공이요.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소공. 자, 그러면 몇 줄 그어 드릴게요. 자, 5번에서 양가로 1번 세 줄 몇 줄 보세요.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거기까지. 핵심은 중개 업무 보조. 두 가지 핵심.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첫째 줄 종류. 자, 종업원인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인이라고 적으세요. 뭐 요즘 종업원이라고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표현하지. 그리고 법인은 사원 임원인 소속 공인중개사.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한 것은 고용인을 말해. 직원. 자, 그 다음에 보조원 세 줄 몇 줄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가로를 묶으세요. 아닌 자로서 개공에게 소속되어 중개되면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개공은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나와 있습니까?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중개 보조원. 보조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가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용어가 매년 출제가 돼요. 매년 시험 나와요. 근데 자주 틀려. 여러분 9, 10월 달에 그 모의고사 연습시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 맨날 틀려. 진짜요. 영어가 가장 기본이고 쉬운 것 같아도 문제 나오면 자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해야 돼. 토시 하나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중개 대상물 들어갈게요. 휴식 같습니다.